네, 라스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오늘 고지가 눈앞이었었죠.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1970을 또 찍어보았습니다. 장중에 1960 돌파 때와는 기분이 또 달랐는데요. 종가 기준 연고점을 돌파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뻔한 악재에 당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하루 앞두고 북한발 악재, 중국의 긴축에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기일 하루 앞서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6천 계약 가까이나 많이 매도한 것이 오늘 현물 쪽의 기관 매도와 더불어 우리 지수를 좀 묶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57, 53, 62, 55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된 우리 코스피의 19 뒷자리 숫자들입니다. 참으로 보합권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90만 원 안착도 실패한 날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있었던 북한의 백력도 포격 소식에 잠시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군사훈련 소식이라고 전해지면서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이보다는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8포인트 내리면서 195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1960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이끌어주면서 1970포인트 종가 기준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시 구간의 하락 전환한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보합권의 승낙을 반복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부담이 됐다면 오후장에서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이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으로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장에서도 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360억 원 정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장 1,5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1.6포인트 내리면서 502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출발은 50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포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다가 5일 이동평균선 지지하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내용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사주는 반면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19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2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만에 그야말로 급등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60전 오르면서 1146원대까지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감세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소식에 경제 회복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거두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1140원대 중반까지 올라서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4% 내리면서 90만 원대 지지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도 약보합 조정받았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앞서 보셨던 현대차 그룹주 이어서 기아차까지 강보합으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강보합 0.71%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35,000원대까지 올라봅니다.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서울반도체는 약세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 ICT가 2% 내렸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어제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18만 원대까지 올라봅니다. 동서가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게임주 강세에 3.6% 올랐고요. SFA가 오늘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1%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던 IT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너무 달려다봅니다.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부담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88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 LG디스플레이도 3%대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만이 빨간불을 유지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발전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4기를 신설한다는 소식에 호재가 됐는데요.
두산중공업이 2.4% 올랐습니다. 대우건설이 3%대로 올랐고요. 한전기술도 4%, EM코리아가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방위산업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포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는 9%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무덤덤한 반응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위다스와 퍼스텍만이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로 전환한 채 무덤덤한 반응으로 방위산업주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효과와 함께 게임사들이 태블릿 PC용 게임을 보급하고 있다는 것도 호재가 되면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NC소프트가 1%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3%대에서 광부합권 유지하면서 게임주가 빨간불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J그룹에서 미디어 통합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네, 온미디어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엠넷미디어와 CJ인터넷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CJ미디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일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내일 있을 옵션 만기에 따른 부담을 선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고요. 내일장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고점에 대한 부담 역시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만기일에 대한 선반영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연중 고점 부근에서 양호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2,500억 원 이상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이제 기계나 증권 같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해주는 업종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기대감이 앞서 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소폭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장중에 그 북한이 또다시 포탄을 발사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마지막 올해 마지막 만기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프레드 자체도 선물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으로 지금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프로그램 매물보다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스프레드나 또는 외국인들의 합성 옵션 포지션을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 중심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말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 일단 지수에 상관없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구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연중 고점에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지 참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다시 한번 해외로 눈을 돌려보죠. 일단 우리 장은 끝이 났고 오늘 밤에 재차 미국장이 열릴 텐데 횡보하고 있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미국 쪽, 유럽 쪽에서 나올 만한 지표나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요. 네, 일단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 특별한 그 경제 지표 발표는 없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는 그 연말 미국 그 소비 회복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시그널들, 특히 그 소매점들의 주간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에서 한 30% 이상 그렇게 좀 큰 폭의 개선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연말을 이제 맞아서 좀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연말 소비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감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 그 베스트바이나 또는 월마트 같은 미국의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 이런 유통주들이 미국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좀 앞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밤에 일단 딱히 나올 만한 지표는 없는 것 같지만 조금 긴 호흡에서 연말 소비 회복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내일 D-Day를 맞게 되죠. 사실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우리 원상필 연구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가상으로는 큰 충격이 없더라도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주가 양극화라고 볼 수 있고요. 중소형주는 좀 부진한 반면에 대형주는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그 경기 관련 핵심 우량주들은 여전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중 최고치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핵심 우량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여전한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제 이와 같은 주가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때도 이와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옵션 만기에 따른 상대적인 그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옵션 만기일에 대형주들이 출렁거리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얘기를 IT로 끝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IT 대형주 중에서 지금 들어가 볼 만한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종목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난 분기 동안 부진하다가 일단 이번 주 들어서부터 다시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덧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인데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의 강세가 일단 반도체 가격의 강세에 따른 원인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마트폰과 그리고 스마트 탭 그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그런 그 상당한 시장의 호조가 주가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가격의 추가적인 그런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자체가 반도체 가격의 회복을 내년 1분기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전자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르자라고 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보다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 말고는 없나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다 끌어모아도 80만 원 좀 무리다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중소형 업체들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그 매력적인 종목 3개를 꼽는다라고 하면 일단 아바코하고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SFA 이 3가지 종목이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는 가장 그 큰 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바코와 SFA 그리고 에이텍 솔루션을 좀 함께 봤으면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 3 종목 꼭 메모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석일 연구원님하고 내일장 미리 대비책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이 사상 최대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서연 제일모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사장 30명, 전무 142명, 상무 318명 등 총 490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2009년에 247명, 2010년에 380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서연 제일모직 전무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로 서울예고와 미국 판슨스 디자인 학교를 나온 후 2002년 제일모직 패션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해 2005년 패션 부문 기획 담당 상무를 거쳐 지난해 말 전무가 됐고 1년 만에 다시 한 계단 승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장남과 장녀인 이재용 사장과 이부진 사장에 이어 둘째 딸도 모두 승진하게 됐습니다. 또 이 부사장의 남편인 김재열 제일모직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부진 사장의 남편인 이무재 삼성전기 전무는 승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산업은행과 미국 GM이 GM 대우차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미국 GM사가 GM대우차의 주요 채권단에 우선주 상환을 보장하고 GM대우가 GM의 기술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GM대우차 장기발전 방안을 위한 합의서에 최종 합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GM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 채권자들이 보유한 우선주를 GM대우차가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GM은 GM대우를 인수한 지난 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 채권자들에게 우선주를 부여했었습니다. 우선주의 상환 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되며 상환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이번 합의로 산업은행은 GM대우차 이사 3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금 부여받게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매뉴얼을 적용해 국제수지를 새롭게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IMF가 정한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라 국제수지를 수정한 결과 지난 2008년 57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42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는 328억 달러로 크게 줄었고 올해 10월까지의 흑자 규모도 290억 달러에서 231억 달러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처럼 흑자 규모가 준 것은 선박 수출 계산 시점이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1조 9천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2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3조 4천억 원이 증가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양도한 모기지론 등을 포함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7월 3조 7천억 원 증가 이후 최대치입니다. 한은은 집단대출이 늘어난 데다 주택거래 증가, 은행의 대출 노력 확대,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별 대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니까요. 대비책 단단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